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파크 골프 모임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가 됐다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67세 할머니들의 세계에도 왕따가 있고 뒷담화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조용히 복수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요. 제 이름은 최정미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4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벌써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65세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요. 저는 30년 동안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시험 채점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년 먼저 퇴직해서 산악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파크 골프 모임 공고를 봤습니다. 잠실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 모집합니다. 60대 이상 여성 환영.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어디 사세요? 잠실 아파트요. 아, 그래요? 좋아요. 목요일에 나오세요. 오전 9시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파크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햇볕도 쬐고 회원은 총 15명이었습니다. 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순자 69세가 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여자였습니다. 첫날부터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정미 씨, 여기 앉아요. 처음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은 분위기 좋아요. 다들 친하고 편해요. 순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김영희 68세, 박미숙 70세, 정은숙 66세.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파크 골프를 배우고 모임 사람들과 친해지고 점심도 같이 먹고 순자는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정미 씨,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래요? 좋아요. 정미 씨, 스윙 자세 괜찮은데요? 금방 느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늘 가던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는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미 씨. 여기 자리 없는데요. 네. 분명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6인 테이블에 5명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기 다른 테이블 가세요. 여기는 우리끼리 앉으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아까 왜 저를 다른 테이블로 보냈어요? 뭐? 누가 그랬어요? 영희 씨가 자리 없다고. 아, 그래요? 영희가 그랬구나.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순자는 미안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 팀을 편성하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4명씩 팀을 만드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 제 팀은요? 어머, 정미 씨.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그럼 혼자 치세요. 혼자요? 네. 괜찮죠?
연습도 되고. 저는 혼자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팀끼리 웃으며 쳤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의도적으로 저를 따돌리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왜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누구한테 신뢰를 했을까?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도 안 했습니다. 그냥 파크 골프 치고 인사하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임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도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전엔 먼저 다가와서 말 걸었는데 이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는데 제 옆으로 미숙이가 왔습니다. 미숙은 순자의 절친이었습니다. 정미 씨 있잖아요. 네. 요즘 좀 까다로워지신 것 같아요. 까다롭다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미 씨가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까다롭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요. 그냥 조심하세요. 미숙이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 아니야. 한 사람이 퍼뜨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왜 저를 싫어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파크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로운 회원이 왔습니다. 송민아 65세라는 여자였습니다. 젊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인데도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순자가 미나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 회원이에요. 송민아 씨예요. 안녕하세요. 미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미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미 씨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도 파크 골프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저도 초보예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나한테 파크 골프 기본 자세를 알려줬습니다. 그립 잡는 법, 스윙하는 법, 퍼팅하는 법. 미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미 씨,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선생님이셨어요? 네, 교사였어요. 아,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우리는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뭐 하세요? 아, 정미 씨한테 파크 골프 배우고 있어요. 정미 씨한테요?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 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파크 골프 5년 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순자한테 갔습니다. 순자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차갑게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순자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미나한테 관심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걸요. 그 후로 순자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정미가 까다롭다고. 정미가 자기 방식대로만 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순자 때문이라는 걸요. 순자가 저를 미워해서 사람들한테 저를 나쁘게 말한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가면 아무도 제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는 저만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팀 편성에서는 늘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유령 같았습니다. 거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저는 순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순자가 어떻게 모임을 지배하는지 보려고요. 순자는 늘 중심이었습니다. 모임 공지는 순자가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다음 달에 파크 골프 대회 나갈 사람. 팀 편성도 순자가 있습니다. 영희, 미숙, 은숙, 혜자 같은 팀. 경자, 옥자, 순이, 말순 같은 팀. 점심 약속도 순자가 정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냉면 먹어요. 다음 주 목요일은 삼계탕. 사람들은 순자 말에 따랐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순자한테 이렇게 기대는 걸까요? 저는 며칠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무료 이용권을 어디서 받는지, 좋은 식당은 어딘지, 동네 행사는 언제인지. 그런 정보를 순자가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자기 편한테는 많이 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안 줬습니다. 사람들은 순자한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정보를 받으려면요.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요.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순자를 두려워한다는 걸요. 순자한테 찍히면 모임에서 왕따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아무도 순자한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 순자가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회식할 거예요. 삼겹살 집에서요. 좋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참석할 사람 손 들어요.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미 씨는 빼고요. 네. 정미 씨는 이번 회식에 오지 마세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배제당한 겁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요. 15명이 가기엔 식당이 작아요. 하지만 저도 회원인데요. 다음에 오세요. 이번엔 안 돼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파크 골프 배우겠다고 온 게 잘못인가요? 집에 도착해서 파크 골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둘까? 더 이상 안 갈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순자가 이기는 거야. 나가면 순자 말이 진실이 돼. 제가 정말 까다로운 여자였다는 게 진실이 됩니다. 제가 모임에 안 맞는 사람이었다는 게 진실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사라지면 순자의 말이 진실이 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다니기로요. 순자가 저를 밀어내려 해도 저는 안 밀릴 거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 회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미 씨, 오늘 오셨네요. 네. 회식은 안 가시죠? 네, 안 가요. 저는 혼자 파크 골프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회식 가려고 일찍 끝냈습니다. 정미 씨, 먼저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쳤습니다. 혼자서요. 공을 치고 걷고 또 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아니었어? 나는 안 갔어. 왜? 그냥.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다녀야 하나? 언제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순자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혼자 치고, 혼자 점심 먹고, 혼자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크 골프를 치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미 씨. 돌아보니 은숙이었습니다. 은숙 66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그룹에 속해 있지만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순자 씨한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순자 씨가 저를 싫어했어요. 왜요? 제가 순자 씨보다 파크 골프를 잘 쳤거든요. 은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보다 주목받는 사람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못 치는 척 했어요. 그래야 순자 씨가 저를 안 괴롭히니까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부러 못 치는 척을요? 은숙 씨, 그럼 지금도? 네. 지금도 일부러 못 쳐요. 순자 씨 눈치 보면서요. 은숙이 슬픈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정미 씨, 힘내세요. 정미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은숙이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은숙도 피해자구나. 순자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요. 순자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기로요. 첫 번째는 미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르쳐줬던 그 여자요. 파크 골프 끝나고 미나한테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미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커피 한 잔 해요. 제가 살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파크 골프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미나 씨, 요즘 어때요? 뭐가요? 파크 골프 모임이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나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 순자 씨한테 뭔가 들으셨죠? 네. 저에 대해서요. 제가 까다롭다고 그런 얘기요. 미나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순자 씨가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 씨,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순자 씨 말을 믿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순자 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험담을요. 그게 좀. 미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씨, 혹시 순자 씨한테 상처받은 적 있어요? 네. 미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 파크 골프 클럽을 샀어요. 좋은 거요. 그랬더니 순자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미나 씨는 돈이 많나 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사는데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순자였습니다. 미나 씨 많이 힘들었죠? 네. 미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미나 씨. 저도 힘들어요. 정미 씨.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 우리 같이 버텨요. 순자 씨한테 지지 말아요. 네, 그럴게요. 미나와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동료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혜자 68세를 만났습니다.
혜자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혜자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파크 골프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자 씨, 요즘 모임 어때요? 그냥요. 순자 씨는 어때요? 왜요? 혜자가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자 씨도 순자 씨한테 상처받은 적 있죠? 혜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당했으니까요. 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이에요. 제가 파크 골프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요? 순자 씨가 싫어했어요. 자기가 1등 해야 하는데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순자 씨가 저를 따돌렸어요. 한 달 동안요. 결국 제가 사과했어요. 뭘 사과했는데요? 1등 한 거요. 제가 너무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등 한 걸 사과하다니. 혜자 씨,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모임에서 쫓겨나기 싫었으니까요. 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자 씨, 이제 그만해요. 순자 씨 눈치 보는 거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혜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동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나, 혜자, 은숙, 그리고 경자 67세, 옥자 69세. 모두 순자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의 험담, 따돌림, 무시.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요. 순자한테 찍히면 모임에서 왕따 당할까 봐요. 저는 그들한테 말했습니다. 짧게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요. 순자 씨한테 지지 말아요. 5명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밀어낸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걸요. 자기가 만든 적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동맹을 맺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6명저 미나, 혜자, 은숙, 경자, 옥자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같이 팀을 짜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순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정미 씨, 요즘 친구 많이 생겼네요. 네. 미나, 혜자랑 친해졌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조심하세요. 말이 많아요. 누가요? 미나요. 뒤에서 사람들 험담 많이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정미 씨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순자는 경고하듯 말하고 갔습니다. 저를 다시 고립시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 저는 우연히 순자를 봤습니다. 주차장에서요. 순자는 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차에 타려다가 멈췄습니다. 순자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평소에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미 씨,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요. 울고 계셨잖아요. 순자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네. 안 받아요. 벌써 한 달째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안 받는데요? 모르겠어요. 추석 때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요? 제가 아들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바쁘다고 올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뭐가 불편해서 못 오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늘 이래.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라고 했어요. 순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딸도 안 받고요. 딸도요? 네. 다 연락 끊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어요. 추석, 설날 다 혼자요. 친구들은 다 자식들한테 가는데 저만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모임이 중요해요. 여기라도 있어야 외롭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해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파크 골프 모임에 집착하는 이유를요. 자식에게서 끊긴 연락, 명절마다 혼자인 집. 순자는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남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모임에서 권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 정미 씨, 저 이해해요? 네. 그럼 제발 저를 위협하지 마세요. 모임은 제게 전부예요.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워서 남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 당신 외로움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도 되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 아니면 계속 맞서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순자의 상처가 제 상처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6명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공지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칼국수예요. 다들 따라오세요. 하지만 미나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비빔밥 먹고 싶은데요. 뭐? 오늘 칼국수 말고 비빔밥 먹어도 돼요? 순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미나 씨, 다들 칼국수 먹기로 했잖아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순자 씨 혼자 정하셨잖아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미나와 순자를 봤습니다. 저도 비빔밥 먹고 싶어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숙도 말했습니다.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비빔밥 먹고 싶은 사람은 따로 가세요. 네, 그럴게요. 우리 6명저 미나, 혜자, 은숙, 경자, 옥자은 비빔밥집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순자를 따라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모임이 나뉜 겁니다. 비빔밥집에서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했나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혜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순자 눈치 보지 않고요. 식사 후 파크 골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파크 골프 정기 모임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파크 골프 대회가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팀을 내보낼 건데 팀 편성은 제가 할게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요. 순자 씨. 네. 팀 편성은 왜 순자 씨가 혼자 정하세요? 뭐?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정하면 안 될까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미 씨, 늘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웃으며요. 저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텨야 했어요. 중학교 교사 생활 30년 하면서요. 학생들,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 그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말을 해야 바뀌더라고요.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정해요. 팀 편성도 점심 메뉴도 모임 일정도. 우리가 다 같이요. 순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정미 씨, 그럼 정미 씨가 하실래요? 팀 편성, 공지 다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정확히 꽂혔습니다. 당신 혼자 다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미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정하면 좋겠어요. 혜자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숙, 경자,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미숙, 말순. 순자는 처음으로 모임 한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순자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자 영희가 물었습니다. 왜요? 누가 정했어요? 제가요.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영희는 순자의 절친이었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래? 순자야, 요즘 내가 너무 혼자 다 정하는 것 같아. 내가? 응. 우리 의견도 물어봐 줘.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팀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1팀은 저, 미숙, 영희, 말순이고요. 그러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다른 팀 하고 싶은데요. 뭐? 저는 정미 씨랑 같은 팀 하고 싶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순자의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떠나겠다는 겁니다. 미숙아, 왜 갑자기?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너한테 상처받았어. 뭐? 작년에 내가 새 옷 입고 왔을 때 너 뭐라고 했어? 미숙이는 돈이 많나 봐라고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순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정말 창피했어. 근데 참았어. 내가 친구니까.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너 요즘 너무 심해. 미숙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삼계탕 먹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삼계탕이에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정하고 싶어요.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정해왔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우리 의견을 안 물어봐. 내가 다 정해. 나는 모임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고 싶어서? 영의 말에 순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다 알아. 내가 사람들 뒤에서 험담한다는 거. 뭐? 정미 씨에 대해서도 그랬잖아. 까다롭다고 자기 방식대로만 한다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영희가 저를 봤습니다. 정미 씨는 조용한 사람이야. 아무도 안 괴롭혀. 근데 넌 정미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 다들 알아. 미숙도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혜자한테도 그랬잖아. 혜자가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넌 혜자를 따돌렸어. 그것도 사실이지.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게 드러난 겁니다. 순자가 했던 일들이요. 순자야, 우리 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심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해. 우리가 평등하게 지내야 해.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팀 편성은 우리가 같이 정합니다. 점심 메뉴도 투표로 정합니다. 모임 일정도 같이 의논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비빔밥 먹을 사람. 저요.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빔밥집으로 갔습니다. 총 12명이었습니다. 순자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자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혼자 밥 먹는 순자를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파크 골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어디 갔어? 모르겠어. 연락 안 받네.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나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모임 그만둔대. 왜? 바쁘다고. 다른 모임 간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순자는 더 이상 여기서 권력이 없으니까 떠난 겁니다. 저는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다시 나오세요. 우리 같이 파크 골프 쳐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은 평화로웠습니다. 순자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존중했습니다. 누구 하나 지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우연히요. 순자 씨. 정미 씨. 순자는 여위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요. 다른 모임은 어때요? 안 다녀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 씨. 미안해요. 네. 제가 정미 씨한테 너무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순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다시 나오세요. 모임해요. 네. 우리 같이 파크 골프 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번엔 평등하게요. 누구 하나 지배하지 않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다음 주 목요일 순자가 파크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어서 와. 순자는 조용히 구석에 섰습니다. 더 이상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자한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우리 팀 같이 할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같이 파크 골프를 쳤습니다. 순자는 예전처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비빔밥이요. 저는 칼국수요. 그럼 투표할까? 우리는 투표했습니다. 비빔밥이 이겼습니다. 순자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표로요. 특별하지 않은 한 표로요. 비빔밥집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다시 받아줘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쫓아낸 적 없어요. 순자 씨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맞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 씨,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아요? 외로워서요. 자식들이랑 연락이 끊겨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차에서 얘기했잖아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모임이라도 제가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남을 괴롭혔어요.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정미 씨는 어떻게 혼자서도 괜찮아요? 저도 외로워요. 네. 근데 외로움을 남한테 풀지 않아요. 제가 감당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할 수 있어요. 외로워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의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평등하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파크 골프 모임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4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파크 골프를 칩니다. 순자도 여전히 다닙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미 씨, 아들이 전화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엄마가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요? 아들이 용서해줬어요. 이번 주말에 오래.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요? 정미 씨가 가르쳐줬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순자 씨. 우리는 같이 파크 골프를 쳤습니다. 평화롭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복수였습니다. 순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웃고 공을 치고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결국 순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수는 상대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임을요. 그리고 상대가 바뀌도록 기다려주는 것임을요. 1년 후
파크 골프 모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15명 그대로입니다. 순자도 저도 미나도 혜자도 모두 평등하게 지냅니다. 누구 하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파크 골프 대회에 나갔습니다. 팀으로요. 순자, 저, 미나, 혜자 4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2등을 했습니다. 상을 받고 사진을 찍고 축하했습니다. 다음엔 1등 하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1등 하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서 얻은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순자도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됐습니다. 달라진 친구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잘 살았어, 정미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싸웠고 아름답게 이겼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오늘 재밌었어? 응, 정말 재밌었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서는 것. 이게 진짜 복수구나. 상대 없이도 행복한 것, 그리고 상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저는 행복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